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데 한국의 건설사와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해서 70년대 제2의 중동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2020년 이 시대에 사우디와 함께 열사의 땅 중동에서 스마트 시티 금액이 662조 정도 된다고 하는 거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건설, 전자, 영농 각종 기술들이 사우디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고 많은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희망찬 일이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해외 투자, 해외 어떤 수주 이런 것들이 계속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모든 생태계가 다시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위산업, 폴란드의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방산포, 전투기 여러 무기들이 지금 폴란드의 국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위체제로 K 밀리터리가 지금 폴란드로 향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방산의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 납기를 지켜줄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이다. 기술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값이 다른 나라에 비례해서 저렴하다. 그리고 그 나라와 기술 제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은 희망 있는 기업. 이 방위산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민주라고 하는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늘날 방위산업의 모든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남긴 그 업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활로를 뚫어가는데 큰 희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분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도 그분은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희망을 주고 있고 국가의 희망,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분이 박정희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분이다. 이렇게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같은 김대중, 노무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은 양산에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 그들이 남긴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은 죽어도 이름 쓸 게밖에 없습니다. 죽어갖고 국익에 도움되는 거 없어요. 살았을 때도 국익에 해되는 일만 주구장창 해대고 죽어서 또 해가 되고 있어요. 이념의 갈등, 정치의 갈등. 이 인간들이 남긴 것은 갈등 정치만 남겼어요. 갈등. 박정희 대통령은 먹거리를 남겼고, 지금도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그 방위산업 수출하면서 국민들, 산업이 살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살고 끝내는 국민이 사는 일을 박정희 대통령은 죽어서도 하고 있지만은, 김대중은 죽었어도, 노무현은 죽었어도, 문재인은 살아있음에도 세가 똑같은 일은 뭐냐? 갈등. 갈등의 포르노 양산. 갈등 포르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요즘 포르노 문제가 나와서 맨날 저들끼리 싸워요,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빈곤 포르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몸이 마르고 병든 그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그걸 놓고 배우가 했던 그 닮은꼴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포르노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잡한 영상물을 포르노물이라 그러잖아요. 포르노물. 그런데 정치 현장에 그걸 갖고 와서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 옛날 영부인이라는데 그분은 저 나라 국민이 김정은의 북조선에 있는 인간도 아니고 저 나라 국민이 포르노 배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은 포르노를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포르노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국민의 눈에 봤을 때는 왜 인간들이 포르노 싸우는가?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정치 포르노, 정치가 포르노 수준입니다. 포르노 수준. 대한민국 정치가. 그 중에서도 민주당의 정치 수준이 심각할 정도의 19금 이상, 20금 이상의 정치 포르노 수준. 그 정치 포르노물을 매일 우리는 TV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기도 싫고 도움도 안 되고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도 안 되는 그 저질 막장 정치 포르노를 국민들이 매일 봐야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포르노부는 19금 이래서 규제도 합니다. 영상물 심의 등급위원회가 포르노도 합니다.
우리는 저 저질 막장 정치 포론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방안이 법이 없으면은 방송국을 YTN 연합을 강제로라도 문을 닫게 해갖고 저질 막장 정치 포론은 우리가 스스로 안 보게끔 국민적인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질 정치 포론을 막 틀어놓고 막 보게 하고 기자들은 정치 저질 포론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도 이런 막장 저질 정치 포론을 막 틀어주는 나라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진짜 저질 막장 정치 포로임을 모르고 있는 저 인간들이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포로노고 싸우고 있는 저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저질 정치 포로노 배우들이 바로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상인들, 국민들은 좀 건강한 정치물을 보고 싶은데 여의도 발 정치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은 저질 막장 39금 수준의 저질 막장 포로노를 틀고 있다. 그래서 아주 너희들이야말로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뉴스에 제가 이제 보니까 위트콤이라고 하는 미국 장군님 6.25 전쟁 때 유엔군 이 군수사령관을 부산에서 이제 지냈는데 1953년 10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10월에 부산역 앞에 대형 엄청난 큰 화재가 일어나고 이재민이 3만 명이 생겼죠. 그때는 부산에 피난을 가서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불이 나서 이재민이 3만 명이 있었는데 그 위특검 장군이 이재민이 생겨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한국군 장군들 같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부산에는 그 군수기지가 있습니다. 유엔군 이제 군수기지에 있는 물품을 갖고 한국 이재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나중에 처벌을 받았어요. 왜? 아니 군수물자를 갖고 민간인들에게 아무리 지가 살인관이라도 막 나눠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 위트콤 장군이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처했고 그러는데 이 위트콤 장군이 자기 나라 미국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한국에서 이 어렵고 힘든 나라 한국을 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사의 제목은 세인트 피플 성자 성스러운 사람 위트콤 장군 이렇게 이제 났는데 대한민국이 부산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어진 병원이 메리노 병원이라고 그 병원을 또 짓게끔 하는데 역할을 했고 또 부산대학을 이제 설립하려고 할 때 땅이 없고 이래서 또 위트콤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이래서 50만 평의 무상 부지를 받아갖고 그 부산대학을 오늘날 짓게끔 하는데도 그 위트콤 장군이 큰 역할을 했고 뭐 부산대학 앞에 도로를 닦는데도 위트콤 장군이 또 큰 역할을 하시고 뭐 천안에 또 보육원 옛날에 뭐 다 그 고아 전쟁 끝나고 나서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보육원 짓고 그래서 한미 재단을 만들어서 평생을 한국과 한국인을 위해서 사시다 가셨고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어느 날 그 한국의 여인과 결혼해서 한평생을 사시다 갔고 지금은 부산 유엔 묘지에 묻혀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질 정치 포르노 배우 저 인간들하고 얼마나 극적인 대비가 됩니까? 더 감사한 것은 11일 날 윤석열 정부가 바로 위트콤 장군에게 국민훈장 무화장을 추수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나는가? 이런 분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훈장도 드리고 국민에게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문재인과 이 진짜 빨갱이 같은 인간들은 참판다 국군을 죽인 양민을 죽인 우리 국민들을 죽인 그런 인간들 찾아가고 과거사 조사한다고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 찾아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할 때 또 그 국민들에게 사랑을 심어준 이런 사람 찾지 않냐고 거기다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 세우지 말라고 반란 일으키고 옆 동네 경찰 가족들 죽이고 이런 인간들에게 보상금 준다고 조사하고 어제는 제가 이제 또 보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또 이제 재조명하고 해야 된다고 또 그 사람들 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빨갱이들이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해갖고 그 부대 안에 있는 국군들 지휘관들 다 죽였습니다. 여수 순천에 많은 성자 같은 사람들 빨갱이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마치 항쟁으로 전환시키면서 빨갱이들을 역사의 기록에 전면에 내세우는 일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보상금 주고 진짜 해도 죽일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땅의 주사파, 공산주의 이런 자들을 쏟아치는 일에 앞장선다면 윤석열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다음 시대 지도자들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순분자들을 뿌리채 뽑아내지 못한 그 문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끝까지 추적해서 뽑아낼 때 암이 전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불순분자들,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은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자들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것만 해결한다면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업적을 쌓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순분자들, 반란 세력들 잡는 특수 뭔가 조직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을 낮삼아 그 일을 하면은 두더지 같은 놈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잡아내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전 세계 국가들과의 자유의 네트워크를 가치를 가진 그런 국가들과 행전에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 망하지 않는 국가, 해가 지지 않는 국가, 그런 국가로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큰 희망을 갖고 지금 인구 절벽에서 인구 1억 시대도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은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또 우리 우파청도 열심히 근무하시고 애국 엄마 또 그리고 우리 5.19 변함없이 또 수고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김미경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 우리 스패너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